제목 자체가 심상치 않은데요. 결심한 이낙연일까? 이준석과 한 배일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배를 탈 수도 있는 거냐? 이런 물음표가 찍혀 있죠, 지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도 언론 인터뷰에서 심상치 않은 얘기했고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알 겁니다. 어떤 것이 민주당 지지도를 억누르고 있는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실정을 해도 왜 반사 이익도 못 받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민주당이 압니다. 단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그걸 깨면 됩니다. 달걀을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밖에서 깨면 후라이가 됩니다. 예. 당에서 몰아내면 뭐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뭐 바라는 거 바라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죠. 마지막 대목은요. 당원들이 당에서 나가라고 바란다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당원들 청원 홈페이지를 민주당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청원이 올라왔는데 이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 당내 통합 장애물 출당 요청하는 청원인데요. 지금 이 시각 현재 보면 2만 명이 넘어갔어요. 오전까지만 해도 17,000명? 그 오늘 중에 2만 명이 될 거였는데 훌쩍 넘어갔습니다. 지금요. 이걸 보고 아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나중에 5만 명이 넘으면 당에서 공식적으로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뭐 어떻게 해요? 나가려면 나가야죠. 이런 취지 얘기를 한 겁니다. 박창환 교수님. 네. 이거요. 이제 당을 나갈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민물에 사는 고기하고 바닷물에 사는 고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닷물에 사는 고기가 민물 가면 죽습니다. 또 민물 사는 고기가 바닷물 가면 죽어요. 그렇죠. 죽죠. 안 됩니다. 그럼 이낙연 대표는 무엇을 목적으로 정치를 합니까? 대통령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 가서 대통령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결국은 민주당에 돌아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쪽 나중에는. 물은하고는 안 맞는 거다. 그렇죠. 어쨌든 민주당으로 돌아와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예. 나중에라도. 자, 그러면 나갈 때 나가더라도 쫓겨나간다면 모를까. 본인 스스로 나가는 모습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낙계라고 불리우는 분들. 예. 이분들이 대거 뭐 2월 달쯤 가서 예. 공천에서 배제되는 게 명확해졌다. 예. 이러면은 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한은 본인이 먼저 나서서 뭔가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당을 쪼개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실 분이 아니다. 또 그렇게 나갈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절대로 지지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걸 아는데 예. 아무리 뭐 이낙연 전 대표 내보내라고 5만 명 청원이 된들 예.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내보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분도 아니시죠. 당원들의 뜻은 충분히 하나 지금 우리는 총선을 앞두고서 예. 윤석열 정권 심판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멘트고요. 뭐 이낙연 전 대표는 그걸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나가라면 나가야죠라는 얘기가 당연한 거고 결정적인 어떤 공격이 오지 않는 이상은 예. 나갈 명분이 아직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원들 청원에서 나가라. 숫자가 많이 올라갔다. 그건 명분이 안 되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 초에도 2월인가요? 그때도 이 이낙연 전 대표 3월이군요. 이낙연 전 대표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이 그때도 한 7만 명 이상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지금 재연되는 상황이 온 건데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 전직 다른 총리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도 뭔가 걱정하고 있다. 이런 취지죠. 들어보시죠. 당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고요. 예. 네, 국가에 대해서도 염려했고 예. 그런 선이었습니다. 짧게 뵌 적은 있습니다. 예. 정세균 총리님도 많이 상심하고 계셔서 그런 얘기를 깊숙하게 더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뭘 상심하고 계셨던 당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3세력의 결집이라는 모색에 있는 것이고요. 그 취지를 저는 공감합니다. 단지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라는 사람이 이 시기에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은 제 인생을 걸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것을 너무 길게 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
인생을 걸고 고민할 문제고 너무 길게 끌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인생을 걸고 선택할 것 이건 뭡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이낙연 전 대표 다 좋으신데 예. 이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바로바로 전달이 잘 안 되는 약간 점이 이렇게 있어요. 너무 애들르는 건가요? 예, 아까 예를 들면 달걀은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밖에서 깨면 후라이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프라이 할 때 밖에서 깬다는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 네, 이게 뭔 얘기인지 병아리 자체가 안에서 깨고 나올 땐 병아리로 크지만 밖에서 후라이를 하려고 깨는 게 밖에서 깨는 거잖아요. 그 뜻인가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인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저런 말인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의미가 불분명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낙연 대표 생각에 미국에서 돌아오실 때는 분명히 이 생각했을 거예요. 조만간 이재명 대표는 구속될 수밖에 없다. 예, 구속이 되고 나면 사실 비대위로 가고 당이 혼란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누구를 찾을 거냐. 이낙연 전 대표 찾을 수밖에 없을 거다. 예. 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안 되는 영장이 기각이 돼버리는 예.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지만 신당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예.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이낙연 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다음에 그분의 그 어떤 인성을 봤을 때 그 예. 신당을 만들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렇게. 인성상으로 아니 이게 왜 굉장히 예. 뭐라 그럴까 이재명 대표하고는 좀 반대잖아요. 성격의 결은 달라 보입니다. 네, 성격의 결이 좀 다르잖아요. 막 치고 나가신다는 느낌이 없으시잖아요. 아, 제가 그 말씀드리는 뜻이군요. 건 예. 그런 의미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품이 되게 훌륭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그거를 깨고 막 신당 만들고 음. 아니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탁 나가서 신당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오. 그렇지만 예. 제가 이제 제 느낌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실 것 그렇지는 같지가 않아요. 않다. 근데 이제 한마디 주문을 좀 드리면 예. 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의 원래 생각은 미국에서 하고 유럽 거쳐서 교육했잖아요. 그럴 때 원래 생각은 민주당이 약간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을까요? 그런 전망을 했던 건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예. 이제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냥 뭐 한국 정치의 어떤 법칙이라고 할까요? 그냥 예.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선거를 앞두고 대선이나 특히 이제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정계 개편이라든가 합종 연행이 항상 있어 왔어요. 예. 근데 이제 성공 조건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그러면 총선 승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경우 그러면 여야의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있고 제3지대가 성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느냐. 예. 우리 역대 선거에서 보면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 조건을 봤을 때 보통 보면 차기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유력한 후보. 그러면 그 후보와 그 정치 세력들이 그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느냐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그럼 저는 이제 차기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당장 중요한 게 그러면 민주당 범야권 지형에서의 시대 정신과 시대 요구가 뭐냐면 예.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 들어섰더니 역사가 퇴행하고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경제 퇴행하고 한반도 위기 조정하고 이거 이래도 되겠느냐. 예. 결국 그래서 내년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범야권의 시대 정신이고 시대 요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는 그렇죠. 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각이고 시각에서는, 대부분의 예. 국민들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보고 그것이 결국 내년 총선은 국민 승리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 그러면 시대 정신을 담는 후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경우에 저는 그것에 대한 담론과 더불어서 시대 욕구를 접어서 예. 저는 그 기치하에서 선거를 치른다고 봅니다. 그것을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 저는 신당 창당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그 국민의 선택을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두 분이 이유는 다른데 결론은 같아요. 뭐가 되겠습니까? 좀 뭐라 그러시는 거죠? 약간 이런 반응을 아니 두 제가 분이 그런 차원에서 보여주셨어요. 얘기한 게 저는 이제 선거에서의 예. 어떤 법칙이라고 할까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원칙론을 말씀하셨다. 원칙론을 얘기 드리는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얘기 드리면 우리가 역사로 예. 보면 이게 재밌어요. 한국 정치가요. 이 근래에 얘기해 보면 양당제와 다당제를 왔다 갔다 하는데 2004년도에는 양당제였습니다. 예. 근데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다당제가 형성이 됐는데 왜 다당제가 됐냐? 박근혜라고 하는 선거 여왕이 있었기 때문에 친박연예든 그 다당제가 됐던 거예요. 예, 예. 2012년도는 다시 양당제였고 2016년도에는 다시 다당제였는데 그건 민주당이 분열했단 말이에요. 그때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안철수 정당이 등장하면서 예, 예. 사실은 이제 다당제가 됐고 2020년도는 제가 나왔을 때 양당제였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예. 그럼 내년에는 다당제 형태가 뛸 텐데 그 다당제는 뭐냐면 선거제하고도 맞물려 있다. 연동형이나 예.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선거제까지 얘기. 그냥 선거제 얘기들 그냥 틈만 나면 말씀들 살짝 집어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실 정치권에서는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민감한 사항이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 여기 지금 신당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70% 더 갔다 뭐 이런 일 꺼내놓은 상황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시죠. 이낙연 대표가 하시고 싶어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자는 위치에서 정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낙연이라는 독립된 개체로서 정치를 하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이 되면은 이낙연 총리와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고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쯤에는 이준석, 이낙연, 유승민, 김종인 이 분들이 한 울타리에서 내년 총선을 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세력으로 국민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누구요? 이준석, 이낙연, 유승민, 김종인. 아, 진짜요? 네. 자, 주인영 변호사. 뭐 전망이 뭐 엄청난 전망인데요. 일단 뭐 그건 한켠에 좀 두고요.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같이 갈 수 있을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여러 가지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만 이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될 걸 물어야죠. 한숨부터 쉬셨어요 지금? 예. 아예 그 얘기 자체가 어떻게 예. 보면 본인들의 어떤 몸집을 키기 위한 정치적 상상력을 펼치는 건 좋습니다만 그 정치적 상상력도 발을 땅에 딛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땅도 없습니까 지금? 예, 결국 지금 발에 둥둥 떠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성이 저는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실제로 왜 그러냐? 그럼 최근 같은 경우에 그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현주 전 민주당 내지 국민의힘 쪽에 들어오신 그 의원과 지금 같이 민주당 내지는 국민의힘 의원은 뭡니까 그거는? 그랬는데 예. 이현주 전 의원이 반윤연대 하자라고 하면서 같이 뭐 얘기를 했더니만 돌아서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반윤연대 그런 거 안 한다. 그거 가지고 신당을 할 수는 없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 또한 그 이낙연 전 대표와 지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모이면은 그 또한 새로운 의미의 반윤연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특히 이제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대구에서 포커스를 둔다고 하면서 호남 세력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끄안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러한 어떤 그 정치적 가능성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통합위원회에 있는 김한길 통합위원장을 매개로 해서 예. 오히려 구호남객 정말 진정한 민주당과의 어떤 큰 이른바 DJP 연대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상상력이 오히려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해 봅니다. 둥둥 떠다녀서 땅도 없는데 지금 무슨 뭐 같이 간다는 얘기를 하십니까라고 질문들이 제가 약간 좀 머쓱한 답변을 좀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분께는 추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얘기가 좀 나와서 전직 여야 당 대표들이 서로를 향해서 뭔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지금.